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요일 날 아침 9시에 수업을 하는 이유 자체가 좀 더 부지런해지고 지금 딱 누워있기 좋은 시간인데 좀 더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조금 이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았고,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이번 주에 지금 오늘 교과서 2시간 수업을 하고, 시험 전에 적절한 시간대에 모의고사 요약 수업을 한 2시간 정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시험마다 한 2시간씩 2번씩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혹시 시간이 되는 친구들은 라이브로 가급적이면 좀 참여해 주시고, 혹시나 라이브로 참여를 못하는 친구들은 추후에 녹화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이브로 들어오는 친구들은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채팅창으로 바로바로 질문해 주시고 제가 거기에 맞춰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59페이지부터 이제 이번 시간 2시간 안에 끝까지 한번 커버를 해보고 또 궁금한 것들 질문받고 또 해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도록 할게요. 김한기 작가의 Painter of Korean Beauty, 즉 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이제 화가 김한기 작가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혹시 안 보이면 빛이 비쳐서 지금 칠판을 끄면은 아예 어두워져서 지금 이 정도 사이에 딱 빛을 넣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환기 작가는 시작해도 되겠죠? 예, 보겠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좀 들어주세요. 혼자 공부 따로 하지 말고 이번 시간에 공부한다, 내용을 익히겠다 생각해 주십시오. 김환기 작가는 one of the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사랑받는 한국의 예술가들 중에 한 명인, 저기 콤마 있으니까 앞에 나오는 명사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예술 작가인 김환기 씨는, 자, 여기 수동태인데 consider A, B였는데 A가 지금 수동태 바뀌면서 주어로 간 거죠. 그래서 생각되어지다 뭐라고 아주 이끄는, 아주 최첨단의 가장 앞에서 이끄는 figure, 모습이니까 거물이자 큰 인물로 생각되어집니다. 1세대 first generation of 한국의 추상 화가들 중에 첫 번 1세대 중에서도 거물로 생각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김한기 작가가 more than just that 설명해 주었었죠. 이상의 것이다. 그것보다는 더 이상의 것이다. 즉 한국의 1세대보다도 더 넘어서는, 한국 내의 1세대 중에 거물을 넘어서는 더 대단한 사람이다. however 뒤에 붙어 있으니까 however 맨 앞으로 가져와서 한국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는 그 이상의 것이다 까지 내용 있고요. his life, 그의 평생 동안에 그가 devoted, 헌신하다. 누구를? 자기 자신을. 어디에다가? 자, 투부정사니까 뒤에 ing 볼 수 있죠. 명사 볼 수 있으니까 동명사구네요. discovering, 발견하는 것에 자기 자신을 헌신했다. 그래서 어떤 거에 무엇을 발견하는 거냐면은 에센스죠. 본질. 그래서 뭐의 본질? 한국의 아름다움의 본질을 발견하는데 자기 자신을 바쳤다. 더욱이 그는 어떤 사람? A man, 어떤 사람인데 who never ceased, 멈춘 적이 없는 사람이다. 어떤 것을? 도전, 자기 자신을 도전하고 grow, 성장하죠. as a artist, 예술가로서 성장하는 것을 멈추지 않은 사람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to challenge 이렇게 오면 and 끼웠으니까 이제 병렬에 to grow가 되겠죠. 네, 질문 있습니다. to는 전치사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사실상 요거를 to 부정사로 사용되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질문. 네, himself. 네, discovering 뒤에 나오는 to, discovering 앞에 나오는 to요? 네, 요거는 전치사죠. 네, 요거는 어디에라고 해석되니까. 요거는 어디에라고 해석되지 않잖아요. 그죠? 요거는 당연히 to 부정사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 가져가야 되는 구조고, 여기 나오는 to는 to 다음에 여기 동명사 구기 때문에 ing 온다.
이해됐습니까? 민기 질문 이해한 의도가 맞습니까? 네, 그 다음 D의 질문 to challenge 랑 to grow가 병렬 구조인데 왜 빠졌나요? grow 앞에 to가 왜 빠졌냐고 했는데 보통에는 이제 중복되는 요소들은 보통 생략을 많이 합니다. 예. 중복되기 때문에 예, 여기도 썼고 여기도 쓰고 잉크 아까워서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예. 실제로 그래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좀 더 효율적으로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저도 시간이 2시간 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 할 수 있을지 아니면 하고 남을지 일단은 최대한 조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환기 씨는 was born in 1913년에 태어났는데 어디서 태어났냐면 small island, 작은 섬에서 in 전라 프로빈스, 즉 전라남도의 작은 섬에서 1913년에 태어났습니다. 이 일제강점기라고 해서 Japanese occupation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일본 일제강점기 시기간 동안에 그의 대부분의 adolescence 청소년 기를 어디에서 서울에서 보냈고 and then studied 어디서 공부했냐면 Japan 일본에서 무엇을 공부했냐면 painting 그죠 회화 또는 그림을 공부를 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태어나서 서울과 또 일본에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그 다음에 또 여러 많은 예술가들을 만나보면서 이 식견이 좀 넓어졌겠죠. 시골에서 혼자 그림 그리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의 세상을 만나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it was during this time that he became familiar with a new trend in Western art, including abstract painting. 즉, 추상화를 포함해서 서양 예술계에 있어서의 새로운 트렌드와 익숙해졌습니다. 언제? 바로 이 기간에 이렇게 해석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it이 뭐하다? 네, 요게 가짜 주어가 된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여기서는 요게 바로 요거 아닙니까? 진주어 가주 구문에 이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강조를 위해서 이 during this time이 문장 맨 뒤에 있는 요소였는데 전치사구기 때문에 그런데 강조를 위해서 앞으로 꺼낸 형태다. 그래서 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다고 했죠? 얘가 여기 뒤에 들어갈 자리가 원래 뒤에 문장에 들어갈 자리가 있으면 이게 이때 강조 구문 원래는 이게 이 모양이 아니고 뒤에 during this time이 있었는데 강조를 위해서 앞으로 의도적으로 꺼냈다. 강조를 위한 구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진주어 가주어 구문이라면 긴 주어를 뒤로 빼기 위해서 그렇죠? 사용하는 구문이라고 했고 요거는 완벽한 문장 구조인데다가 이렇게 들어갈 자리가 뒤로 돌아갈 자리가 있기 때문에 진주어 가주어 구문 가주어가 사용되기는 하였지만 원래 문장 구조 자체에서 강조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든 구조다라고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 부분 혹시 이해가 안 되면 꼭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도 질문하러 오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드렸었고 요거는 그 선생님 톡톡 클래스에 요 PPT 자료 그대로 올려놨으니까 한 번 더 읽어보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 설명하면 뒤에 설명 못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국이 달성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달성합니까? Independence from Japan,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달성하고 난 다음에 그가 무엇이 되었다? both promising 아주 유망한 전도 유망하고 촉망받는 페인터 화가이자 respected 존경받는 교수가 되었다. 어디에서 at an art college in Seoul 서울에서 예술대학교 대학 안에서 그러니까 서울대 사실은 이 찾아보면 서울대 예술대학인데 여기서는 서울 뭐 당시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라는 이름이 아마 아니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그래서 아마 그 명칭은 생략하고 그냥 서울에 있는 예술대학의 교수가 존경받는 교수가 되었다. 이 정도로 교과서에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작품도 우리가 설명드렸었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독립의 기쁨도 잠시
한국 전쟁이 1950년에 일어나게 되고 그는 부산으로 안전을 위해서 즉 피난을 갔습니다. 그의 그림인 쉔티와 레퓨지 트레인 즉 판잣집과 뭡니까 피난열차라고 하는 작품은 portrayed 무엇을 그려냈냐면 hard life 어려운 삶에 누구의 어려운 삶 일반 사람들의 어려운 삶들을 묘사하였습니다. 어느 기간 동안에 전쟁 기간 동안에 그러나 이러한 그림들은 뭔가 우울감을 주는 depression이 우울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depress 누군가를 우울하게 만들다. 이건 depressing이니까 우울감을 주는 not이니까 우울감을 주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bright colors 밝은 색깔과 간단한 선들이 희망을 보여줍니다. 삶에 대해서 among people 사람들 사이에서 근데 어떤 사람들이죠? Who did not give into their difficult circumstances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이제 give into는 우리 단어장에도 있었죠. 무슨 뜻이었죠? 대답 한번 해볼까요? 외우고 있는지. 어려운 상황에 굴복하지 않았던 사람들 안에서의 삶을 향한 모습들을 보여주었다까지가 여기 PPT 첫 번째 PPT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혹시 넘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질문하고 싶은 거 있는 사람 있습니까? 네, 일단은 없으면은 다음 PPT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만약에 시간이 남으면 모의고사도 조금 볼 수 있는 부분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시간이 되면요. 일단 제일 첫 페이지로 가서 자, 그 다음 페이지는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 Returning to Seoul after the war. 전쟁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와서 분사구문이라고 했죠. 김한기 felt 뭐를 느꼈냐면 strong desire. 강한 욕구를 느꼈다. 근데 뭐 하고 싶어요? 지금 여기 to 부정사는 이렇게 desire로 꾸며주죠. 뭔가 포착해내고 싶다. 담아내고 싶다. 무엇을 진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딱 엑기스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딱 중요한 것들을 다 모아놓은 걸 이야기하죠. 핵심을 모아놓은 것. 그래서 the beauty which was found in traditional Korean art 전통 한국 예술 안에서 아름다움이 발견하는 게 아니라 발견되는 것이죠. 그래서 발견되는 아름다움의 진수를 포착해내고 싶더라. 그래서 아마 예술 작품으로 녹여내고 싶었겠죠. 그래서 he collected on old Korean paintings. 그래서 오래된 한국 이 그림들을 수집을 하고 portrait 이 도자기들도 수집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그가 사랑하였습니다. 무엇을? 큰 하얀 색깔 자기인데 이름은 문자. 그래서 자기로 만든 달 항아리를 특별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명드렸었죠. 달 항아리 이렇게 생겼었다.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요. When he was asked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왜 달 항아리가 그를 attracted, 유혹을 했느냐? 마음을 사로잡았느냐? So much, 너무나도 많이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았느냐? 라고 그가 질문을 받았을 때 쌍따옴표 Korean jazz, 한국의 이 항아리는 have broadened, 넓혀 주었다. 뭐를 목적어? My idea, 나의 개념, 나의 이상을 뭐에 대한 여기는 생각이 되겠네. 이 개념, 아름다움에 대한 나의 개념을 확장시켜 주었다. 자, 그리고 the jazz are like 그 상아리는 뭐 같냐면 아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교과서 같더라. For my painting 내 그림에 있어서. 자,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뭔가 앞으로 더 큰 공부를 해 나가기 위한 초속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요 자기도 그림을 그리는데 참고할 만한 교과서 같은 게 바로 달 항아리였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long with jazz 이 항아리들과 함께 그는 종종 무엇을 포함시켰다? 산과 매와 꽃과 달과 같은 것들을 무엇으로서 subject 주제로서 그의 그림 속에 선택을 하여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설명드렸었고 paintings like jazz 즉 좋아한다 아닙니다. 이거 그림 이름이에요. 항아리와 매화 같은 그리고 항아리와
달과 같은 그의 작품들은 주어 여기 있고요. 동사 여기 있습니다. 수일치 시켜줬죠. 이 복수니까 s 없습니다. represent 뭐를 보여주었냐면 그의 한국 항아리에 대한 자신의 항아리라기보다도 도자기에 대한 그의 사랑을 보여주었고 다른 또 뭐를 보여줬다? 여기서는 love of의 Korean pottery와 other traditional object 둘 다 걸리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도 걸리고 여기도 걸리고 그래서 다른 전통 사물 또는 물건, 물체에도 대한 그의 사랑을 보여준다 이런 그림이 주어는 여기 있으니까요. 어디가 가요? 너무 많이 감았네. 이렇게까지 됐죠. At the time, 그래서 그 시기에는 그의 페인팅 스타일, 그의 그리는 스타일은 was 뭐였다? semi abstract였다. 그래서 반만 완전 추상화가 아니라 semi 반만 추상적인 반추상적이었다. 그래서 여기 세미콜론 나왔으니까 부연 설명 들어갑니다. viewers 이 보는 관객들이 could see certain forms 특정한 형태를 어디에서 그의 그림 속에서 뭐에도 불구하고 사물이 more simplified 우리 추상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 대상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추상화시켜서 형체를 모두 없애버리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여기서도 오브젝트 대상이 뭐 됐는데 단순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완전 추상화되는 것이 완전 형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림 속에서는 관객들이 근데 특정한 형태를 뭐 할 수 있었다? 보기는 볼 수는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교과서 하단에 이제 조그만한 그 부분이 있죠. 그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항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네요. 한국의 하얀 색깔 자기인데요. 콤마 위치니까 그런데 그것은 was made 만들어졌는데 17세기에서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조선 시대 사이에 만들어졌습니다. The name comes from 자, 이름은 어디서 왔냐면 후모, 즉 보름달 같이 생긴 형태 그리고 이 우윳빛 색깔로부터 그 이름이 왔다. According to his wife, 그의 부인에 따르면은 이름이 누구냐면 김향안이라고 하는 그의 부인에 따르면은 김한기 작가가 filled 채워넣다. Every empty space of the house 자, 원래 fill A with B거든요. 그래서 A를 B로 채워넣다. 그래서 filled every empty 비어 있는 이 space 이 공간을 뭘로 채워넣냐면 그들의 집으로 뭐예요? 그들의 집에 비어 있는 공간을 with 문자 달 항아리로 채워넣고 뭘 느꼈다? felt peace 평화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 뭐 하면서 분사구문 또 들어왔네요. 항아리를 감상하면서 그죠? 그래서 while he was appreciating the jazz 이렇게 돼 있는데 while he was 생략하고 감상하면서 평화를 느꼈습니다라고 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혹시 빠르거나 속도가 적절하겠습니까? 괜찮나요? 예. 중간에 한 명이 조금 빠르죠? 네, 조금 더 소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넉넉하니까요. 중간에 이제 다른 엉뚱한 아이디를 갖고 있는 친구가 들어와서 순간 좀 당황해가지고 근데 곧 나갔습니다. 아마 이름은 안 밝히고 염탐하고 싶은 친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자, 그 다음 61페이지 By the early 1950년대 초반까지 그는 황기 씨는 had become 뭐가 되었다? 초기 50년까지 아니네요. 여기는 어디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1950년대 초반에 김환기 씨가 뭐가 되었습니까? 성공적인 예술가로서 성공적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얼더우니까 he was not satisfied. 만족하지는 못했다. 우리 be satisfied with 하면 무엇에 만족감을 느끼다죠. 그래서 with
무엇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합니까? 요거는 이 with가 전치사니까 동명사 올 수 있었죠. 그래서 being 되는 것, 뭐가 되는 것, outstanding painter 아주 중요하고 아주 두드러지고 아주 뭐 걸출한 능력이 뛰어난 탁월한 대단한 좋은 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운동장 바깥에 서 있는 모습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페인터가 되는 것에 만족을 못했다. 어디에서? Only within Korea. 한국 안에서만 이 유일한 이 뭐랄까 그냥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 거기에는 만족을 하지 못했다. 1950년대 초반에 참 대단하죠, 그죠?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로 참 나라가 어렵고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또 예술가로서 뭔가 야 이거 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예술가들 중에 한 명인데 내가 여기서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해외에 나가야 되겠다까지 굉장히 진취적인 사람이라는 게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인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956년에는 he resigned. 그러니까 이 전쟁 끝나고 굉장히 우리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은 전국에 대학이 몇 개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안에서도 뭐 법 전공도 아니고 뭐 어떤 뭐 경영 전공도 아니고 공학 전공도 아니고 무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 먹고 살기 어려울 때 가장 후순위라고 할 수 있는 예술대학 교수 자리면은 정말로 국내에 한 손가락 안에 드는 정말로 몇 명 되지 않는 엄청난 인재였을 텐데도 resigned 사표 써버립니다. From the college 대학에서 그리고 파리로 갑니다. 예,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 줬지만 파리까지 상상이 안 되죠. 물론 비행기 타고 가겠지만 이 전쟁 나가지고 나라가 엉망진창이고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내가 저기 불란서 유럽에 가면 불란서라는 나라가 있는데 엄청난 것들이 많이 있다 이야기만 듣고 이제 그냥 갑니다. 대단하죠. 코마 where 근데 그곳에서는 해주면 되고 he lived for 3 years 뭐 되게 오래 살지는 않으셨네요. 3년 동안 아마 작품 활동을 위해서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질문이 있습니다. 원래는 봐봐 이런 것들을 보면요. resign 자체가 사직하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보가 어때요? 당연히 그 다음에 뭐를 사직했는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from이 오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외울 때 resign만 외울 게 아니라 resign from 어떤 직으로부터 물러나다 이렇게 통째로 외워놓고 이렇게 써야 정보가 뭔가 잘리지 않은 느낌. 말하다가 만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resign은 from이랑 자연스럽게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 자체가 그렇잖아요. He resigned the college는 안 되나요? 뭐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from을 쓰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교과서에서도 표준 형태로 제시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rom을 쓰는 걸로 더 자연스럽고 좀 더 완벽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from을 꼭 넣어주는 걸로 저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약간 요약된 형태를 사용하려면 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좀 더 우리가 교과서 영어라는 것이 표준 형태를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울 때 한국어 교과서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 줄임 표현이라든지 소고가 많으면 외국인들도 배우기가 어렵겠죠. 배우기는 배우겠지만 뭔가 정상적인 국어 형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교과서 영어도 결국에는 굉장히 표준화된 형태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어서 he concentrated on 어디에 집중했다? delivering 지금 파리에서의 생활입니다. delivering 전달하는데 concentrate 같은 것도 이건 on을 왜 써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방금 아까 물어봤던 질문. 어디에 어떻게 집중한다는 거야? 라고 하는 부연 설명을 달기 위해서 당연히 on이 오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concentrate on 어디에 집중한다? delivering 전달하는데 무엇을 아름다움 무엇의 아름다움 전통 한국 이 사물의 아름다움이죠. on canvas 캠퍼스 상에서 to the 누구에게 people of France 프랑스 사람들에게. 자, 그 다음에 during this period, 이 기간 동안에는 이 사물들이 were given more simplified shapes,
자, 요거는 선생님이 설명드렸었죠. 어떻게 설명드렸습니까? 지금 were given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헷갈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동태인데 지금 by 누구에 의해서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죠. 근데 지금 이 글의 대부분의 주어가 뭐였습니까? 김한기 작가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한기 작가에 의해서 주어졌다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give A, B, A를 B로에게 줬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여기 나왔던 A가 수동태로 바뀐다고 한다면 A가 목적어였던 친구가 주어가 되고 얘가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be given이 된 형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얘만 덜렁 남아있죠. 이렇게 더 단순화된 형태로. 그러면 지금 김한기 작가가 주어라면 이 오브젝트 대상에게 무엇을 주었다? 더욱더 단순화된 형태를 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정상적인 표현이 되고 이거를 수동태로 바꾸는 과정에서 기부의 목적어 자리에 있던 애가 앞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원래 의미는 뭐라고요? 김한기 작가가 누구에게 이 한국의 사물에게 그냥 오브젝트 아니죠? 앞에 나오는 traditional Korean object입니다. 이렇게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한국의 사물에게 뭐를 줘요? 좀 더 단순화된 형태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형태를 그냥 자 받으세요 하고 주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릴 때 한국의 전통 사물을 어떻게 그렸다? 더욱더 단순화된 형태로 그렸다라고 의역을 해주는 게 좀 더 자연스럽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예술은 더욱더 추상화되었다. 네, 한 번 더 질문 요청이 있어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지금 40분에 끊길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9시 35분에 리방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요까지만 추가 설명 드리고 리방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겠습니까? 네, 그러면 다시 이 문장 설명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최대한 천천히 해볼게요. 이 object라고 하는 것이 일단 주어져. 여기 문장에서. 이렇게만 끊어볼게요. 요 문장만 설명할게요. 알겠죠? 자, 여기서 일단은 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물이 이렇게 됐습니다. 주어입니다. 근데 수동태죠. be given이니까 주는 게 아니고 주는 걸 당해야 되죠. 그럼 어떤 입장입니까? 받다라고 해석이 되죠. 맞습니까? 줌을 주었으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뭘 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받았죠. 그래서 be given은 수동형이 수동태 당하는 거니까 네, 받습니다. 뭘 받았어요? 이 사물이 뭘 받았습니까? 더욱더 단순화된 형태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해가 제가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가면 여러분들 이해돼요, 안 돼요? 사물이 더욱더 단순화된 형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선생님이 조금 더 풀어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원래 문장의 형태는 무엇이었느냐?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능동태로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 뭔가 누군가가 행위를 주체적으로 했겠죠.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수동태에서는 도대체 그러면 받은 사람이 있으면 준 사람이 누군지 누구에 의해서 줌을 받았습니다 돼 있으니까 행위자가 있겠죠. 근데 이거 생략했잖아요. 없어요. 여기 이 문장에서는. 그렇죠? 왜 없냐? 기만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하거나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실이거나 아니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람일 때. 그러면 김한기 작가에 의해서 이 사물들은 더욱더 단순한 형태를 받은 거예요. 달 항아리가 있었는데 김한기 작가가 요 코리안 사물에게 준 거야. 뭐 받아라, 뭐 받아라. 더욱더 단순화된 형태 받아라. 그러니까 달이랑 뭐랑 항아리랑 되게 똑같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김한기 작가 작품에 보면. 그죠? 이거 더 단순화된 형태 받아라. 이렇게 하니까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더욱더 달인지 항아리인지 구분 안 되게 그려놓거든요. 더욱더 단순화된 형태를 받았어요. 얘가. 얘가 오브젝트잖아요. 대상이 그림을 그리는 이 사물이, 그죠? 이 사물이
김한기 작가에 의해서 뭘 받았습니까? 더욱더 단순화된 형태. 원래라면 그림 잘 그리는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그려야 돼요? 굉장히 입체감 넘치고 진짜 살아있는 것 같이 배우겠죠. 그게 아니라 단순화된 형태를 받았다. 자, 그러면 이거를 능동형으로 한번 써보자는 거예요. 우리 한국어는 수동태가 익숙치가 않으니까 능동형으로 써보면 우리 김한기 작가가 누구에게, 한국의 사물에게 뭐를 주었어요? 단순화된 형태, simplified shape을 주었습니다라고 하는 문장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수동태로 바꿔볼까 하니까 이게 문장의 맨 앞으로 가고, 됐습니까? 그럼 얘는 수동태로 고치고, 얘는 누가 했는지 아니까 by 김한기로 고치고, 그 다음에 얘는 그 자리에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장 형태가 어떻게 됐다? 이 문장 형태가 된 겁니다. 근데 누가 했는지 아니까 얘는 생략하고 앞으로 튀어나간 친구가 object가 주어가 되는 거고, 얘는 수동태로 고치니까 be given이 되는 거고, more 좀 더 단순화된 형태는 여기에 남는 거죠. 괜찮나요? 마지막으로 질문 받겠습니다. 이제 리방을 해야 될 타이밍이라서 일단 왜 were given이에요?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pp를 쓰죠. 네, 근데 오브젝트가 지금 복수잖아요. 그 다음에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김한기 작가가 과거에 그렸기 때문에 과거형이자 어떤 거? 과거형이자 여기 지금 복수 주어니까 were를 써주고 pp 형태, 수동태 자체가 당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을 때는 비동사 플러스 동사를 과거분사로 바꿔줘서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요거는 조금 많이 기초라서 기회 혹시 다음 주에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면 수동태 설명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아마 수동태 과정은 중학교 때 배우는 거라서 일단은 나중에라도 선생님한테 오시면은 제가 시간 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지금 리방 타이밍이라서 좀 리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 61페이지 이어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In his famous work의 유명한 작품인 영원의 노래, Song of Eternity, 영원한 노래 또는 영원의 노래라는 이 작품 안에서는 그가 무엇을 포함했다? 자연의 사물을 포함했다. 어떤 거? From 십장생 의 사물들을 포함했다. 그래서 그게 십장생이 뭐냐 하니까 쿠마 부연 설명 10개의 상징인데 어떤 상징이냐면은 영원한 생명의 상징이야. 즉 오래 산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such as water, 물이나 돌이나 산과 구름, 그 다음에 파인트리, 소나무 같은 것들.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 아닌 것도 있어요.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정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작품이 was praised by art critics, 즉 예술 비평가들에 의해서 칭찬, 와 대단해라고 하는 걸 봤습니다. For combining, 섞은 거죠. 뭐를? 아시아의 개념과 이상을, 그죠? 무엇과 섞었습니까? 이 추상주의 또는 추상성과 이 두 개를 섞었다. 아시아는 조금 더 직관적인 개념이라고 말씀드렸고, 약간 이 추상의 개념은 약간 서양화에 가깝다고 했죠. 근데 이 두 개의 개념을 섞은 것에 대해서 와 대단하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부연 그걸로 그 여기 요것도 설명을 드렸었죠. BTS의 RM도 이 작품을 좋아한다라고 밝혔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요 PPT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다시 김한기 작가가 1959년에 서울로 돌아옵니다. 어디서부터 돌아왔죠? 답변 한번 해보세요. 어디서 돌아온 거죠? 파리로부터 돌아온 거죠. 정신 잘 차리고 있네요. 1959년에 몇 년 있었죠? 몇 년 있었죠? 파리에? 3년 있었죠. 4년은 오타죠? 예.
그래서 1959년에 이제 서울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빠르게 리게인 재획득을 합니다. 획득할 수밖에요. 일본에서 유학하고만 와도 대학 교수 바로 시켜주는데 파리에서 공부하다 돌아왔으니 아니면 작품 활동을 하다가 돌아왔으니 당연히 거의 국내에 거의 1959년이니까 거의 유일의 예술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빠르게 획득했습니다. 그의 무엇을? 명성을. 우리 페이머스 할 때 그 페임이죠. 명성. 페이머스 형용사가 되면 유명한이 됩니다. 그렇죠? 명성이 있는 무엇으로서 자신의 명성을 되찾냐면 아주 저명한 그리고 유명한 또 두드러지는 outstanding과 같은 의미 prominent artist 예술가로서의 명성을 되찾습니다. 1993년에는요 몇 살이었냐면 50의 나이에 he became the first Korean artist 최초의 한국인 예술가가 됩니다. 그런데 예술가는 예술가인데 어떤 예술가요? To be invited. 이건 초대받은 투부정사인데 여기서는 아티스트 꾸며줘야 되니까 형용사처럼 뭐 하는 예술가 뒤에서 주식한다고 해서 전문 문법 용어로는 후치 뒤에서 주식한다 뭐 이런 말도 있긴 한데 그냥 정보로만 알아두시고요. 필수는 아니니까. To be invited. 이번에 to 부정사긴 한데 수동형을 붙였다 그지? 그래서 초대받은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초대받은 최초의 한국인 예술가입니다. 근데 어디다가 to the São Paulo Art Biennale in Brazil. 그래서 브라질에서 열린 상파울로 예술 비엔날레에 최초로 초대받은 한국인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몇 살에? 50의 나이. Meeting from meeting artists from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 곳곳에서 온, 그러니까 all이니까 전 세계 전체에서 온 그런 예술가들을 만나는 것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지금 문장이 더 없잖아요. 그죠? 요소가 더 없으니까 이거 뭐겠구나? 분사구문이겠구나. 자연스럽게 유추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여기서는 그래서 만나 보니 또 만나서 만나고 난 뒤, 만나면서 이거 다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시험 문제는 분사구문에서 생략된 접속사가 무엇입니까?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올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능에서도 못 내고요. 왜냐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높은 확률로 보통 while이나 이런 것처럼 뭐 하면서라는 의미로 많이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또 다른 영어 선생님들이 동시 동작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가 보통 while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럼 선생님 굉장히 특별한 접속사가 생략됐으면 어떻게 합니까? 생략을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의미가 맥락 안에서 추론이 불가능한 접속사라면 생략을 안 합니다. 그 원리만 이해하면은 요거를 의미를 유추하는데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표현과 뒤에 나오는 표현의 관계를 살펴보고 원인과 결과 뭐 얘랑 동시에라든지 이렇게 좀 뻔할 때만 이렇게 분사구문을 사용을 합니다. 아무 때나 사용하는 게 아니어서요. 그런 개념들 이해해 주시면은 아마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분사는 능동적으로 할 때, 그다음에 지가 당하면은 과거 분사로 사용한다. 똑같은 분사 구문도 현재 분사 구문도 있고 과거 분사 구문도 있다. 이런 것들도 머릿속에 프레임을 가지고서 문장을 바라보면 조금 더 폭넓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구조를 가지고서 영어 문장을 바라봐주면 좀 더 마음을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분사구문이니까 만나고 저는 저 같으면은 만나면서 이렇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seeing their works 또 그런 예술가들 여기 대원 누구겠습니까? 여기 예술가들이겠죠. 그 예술가들의 작품들을 보면서 그는 결심을 하는 거죠. 야, 내가 50이고 한국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뭐 엄청나게 많은 걸 누리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 대학 교수님이니까 한국 예술계의 거장이었겠으니까 뭐 나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가는 데마다 선생님, 교수님 하고 되게 좀 뿌듯해도 될 것 같은데 he decided to go directly. 바로 갑니다. 어디로부터? From São Paulo to New York. 안 되겠다.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나는 뉴욕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상파울루도 물론 큰 도시지만 어떻게 보면은 유럽과 미국을 통틀어서 당시에 이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인 뉴욕에 가면 아무래도 사람도 많고 아마 정보를 좀 들었을 것 같습니다. 뉴욕 가면 여기 상파울루는 이 행사를 위해서 사람들이 모인 거고 뉴욕 가면 1년 내내 예술가들이 넘쳐나고 많은 작품들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끌어올라 막 이렇게 뭔가 해보고 싶다. 내가 나이가 50이지만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열정, 그죠? 선생님 채널 열정이 이글 열정 이런 것들이 불타올랐던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읽으면서 야 진짜 대단하다 생각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50살 된 이 아저씨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는 아니고 아저씨도 뭔가 인생을 이제 거의 결정됐잖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뭔가 새로운 거를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열정, 뭔가 내 인생을 한번 멋있게 만들어 보겠다 이런 열정이 없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힘을 내 가지고 좀 이렇게 토요일 아침에 수업 듣는 거 되게 프라우드, 자부심 느끼고 또 가족들한테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우리 선생님이 이 시간에 수업하는 거 나 참여했다. 상위 10% 안에 들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성적이 조금 나빠도 최선을 다했으니까 어쩔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일단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요. 결과는 따라오는 겁니다. 대학도 그렇거든요. 네. 일단 최선 다해놓고 나를 뽑으려면 뽑아봐라. 이렇게 접근해야지. 어떻게 하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러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네. 당당하게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니까요. 토요일 아침 어제 중계체험활동 갔다가 정신이 들락날락 할 텐데 오늘 아침 9시 딱 일어나서 들어오는 거 보면 이 친구들은 제가 기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바로 상파울로부터 뉴욕까지 갑니다. 뭐 하려고? 도전하려고.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그죠? 경쟁 상대가 있어가지고 누구를 물리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도전하고 그리고 extend, 확장하는 거죠. 무엇을? 그의 예술적 경계를 확장해 나간다. 그죠? 예술 세계가 요만한 간장 종지만 해가지고는 택도 없겠죠. 근데 이 사람은 일본에서도 공부하고 서울에서도 공부하고 일본에서도 공부하고 파리에서도 공부하고 또 이제는 뉴욕까지 상파울루에다가 유럽까지 그죠? 뉴욕까지 완전 그럼 예술적 바운더리가 굉장히 넓겠죠. 네. 자 이제 뉴욕 시대로 넘어갑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요. Life in New York, 뉴욕에서의 삶은 was not easy, 쉽지가 않았습니다. In the beginning, 시작부터 그는 received a negative review, 부정적인 이 평가들을 받습니다. From 누구로부터? 비평가로부터. 자 그러면 비평가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죠. 아까 파리에서는 어떤 거? 이 아시아적 이 이상과 개념을 무엇과 추상화의 개념과 컴바이닝 함으로써 칭찬, 프레이즈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네거티브 리뷰를 받습니다. 역시 뭔가 좀 다르네요. 그죠? 이 뉴욕은 뭔가 평가가 좀 박한가요? Once an art dealer 어떨 때는요 이게 무시를 당하다 못해 거짓말까지 그에게 거짓말을 하고 and sold his paintings without paying 그 돈도 안 주고 그의 그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 것 같습니다. 사기를 당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때는요, on another occasion, 또 다른 때는요, a group of painting, 이 한 무더기에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한 그룹이니까 여러 장의 무더기라면 좀 이상한가? 여러 한 그룹의 이 paintings들이 were lost. 야, 전시회에서 그림이 사라지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만큼 어디 창고 구석에 처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During an exhibition. 전시회 동안에는요, were lost, 그러니까 동사 원형은 lose, lose, 잃어버리다인데 여기서는 사라져버리다, 수동형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겠습니까? 뿌듯하겠습니까? With loneliness, 이런 외로움과 financial difficulty, 이런 금전적인 어려움과 더불어서 그 실제로도 우리 관련 영상에서도 봤었죠. 김한기 작가는 이 넥타이 공장에서 일하고 또 부인은 백화점 판매원으로 일하면서 이제 돈을 모으면서 밤에 그림을 그렸다. 하루에 그림 그릴 수 있으면 하루에 열 몇 시간도 그리고 밤에 잠을 안 자고 그렸다. 이런 내용들을 봤죠. He tried to find a way, 어떤 길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길? Survive in New York. 뉴욕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무엇으로서? as an artist, 예술가로서. 한국에서 살려면요, 얼마든지 이렇게 떠받드름을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었지만 뉴욕에서 이제 몸으로 때우면서도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거죠. 예술가로서 인정을 받고 싶다. 그래서 이제 파리는 3년 있었는데 뉴욕은 11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김환기의 스타일은 결국에는 어디까지 도달하게 되었다? complete, 완전한 무엇으로서? 추상주의 또는 추상화 또는 추상성의 완전한 추상성 또는 추상주의에 도달하였습니다. 결국에는 eventually. He gradually 점차 takeaway는 가져가다 빼앗겼거든요. 여기서는 뭐 빼앗을 거는 없고 figure, 형태를 없애게 됩니다. 그리고 채워 넣습니다. 그의 캔버스를 무엇으로서 채워 넣나요? 기초적인 요소로 채워 넣습니다. such as 뭐 같은 것들, dots and lines, 점과 선과 같은 것들로 기초 요소를 가지고서 그의 캠퍼스를 채워 넣습니다. 그림은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되겠죠. His masterpiece, 그의 명작인 where, 어디서, in what form, 무엇이 되어. 방송 중에는 마이크 좀 꺼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강제로 껐습니다. Shall we meet again? 다시 만나랴 라고 하는 작품. 선생님, 만나랴 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 올드한데요. 요거는 제가 번역한 것이 아니라 시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김기섭 작가입니까? 교과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나요? 네, 김광섭 작가. 네, 김광섭 작가 맞죠? 네, 김광섭 작가의 작품의 식구를 따와서 작품의 이름을 붙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라고 하는 그의 명작이 완성되었는데 1970년에 완성된 것인데 그럼 이런 것들도 which was completed구만 이렇게 눈치챌 수 있겠지. 이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분사구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완성을 시키는 게 아니라 얘가 주어가 아닙니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completing이 아니라 completed, 완성된이라고 보는 거죠. 이런 게 수능 나오는 문법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1970년에 완성된 이 작품은 is covered, 덮여 있어요. 커버는 덮다는데 수동용이니까 덮여 있어요. 무엇으로서? thousands of, 수천의. 자, 선생님이 이런 단위 hundred, thousand, million 앞에 구체적인 숫자 붙지 않으면 뭐다? 수가 붙는다고 했죠. 이거는 수천의 블루다, 파란 점으로 덮여 있습니다. The title was, 그 타이틀은 taken from a famous poem, 유명한 시로부터 가지고 온 건데 여기 있네요. by 김광섭 작가의 유명한 시로부터 그 제목은 뭐해진 거다? take, be taken, 취해진 거다. 가져와진 것입니다. 자, 콤마 위치니까. 그런데 그 작품은 여기서는 김광섭 작가를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이건 앞에 나오는 시를 바로 받아줍니다. and 그 시는 is about,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해석해보면 알죠. 네, 김광섭 작가가 무엇에 대한 것이 아니죠. 시가 무엇에 대한 것이죠. Looking at the stars, 별을 바라보는 것과 또 longing for loved one, 사랑하는 사람을 뭐하는 거? 열망하는 것에 관한 시죠. 시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되어 주었습니다. 김한기 작가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dots, 그 점은 the faces, 얼굴입니다. of all my friends in Korea, 한국에 있는 내 모든 친구들의 얼굴입니다. 근데 이제 추상화기 때문에 친구들의 얼굴을 직접 그린 것이 아니라 별 하나하나 점 하나하나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the faces that I was longing for, longing for 다음에 목적어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됐다? 앞으로 나가서 주어가 됐다. 그럼 여기는 대신나 위치가 관계대명사 절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the faces that I was longing for, 내가 뭐하는 얼굴, 내가 갈망하는 얼굴, 너무나도 그리운, 너무나도 바라는 그런 얼굴들이 뭐가 되었고 별이 되었고 어디 안에 내 마음속에 별이 되었고 또 뭐가 되었다? became stars 그리고 became dots in my painting. 내 그림 속에서는 점이 되었고 내 마음 속에서는 별이 되었다.
자, 그래서 starting with that work 하고 콤마니까 요거 뭘로 봐야 되겠다? 분사구문으로 보면 되겠다고 했죠. 그래서 주어는요. 시작한 건 누구예요? 잘 이해했나? 질문 해볼까? 스타트 한 거는 누구입니까? 누가 시작했나요? 같은 문장 안에 들어있는 동일 주어 생략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그가 시작할 때, 시작하면서 이렇게 while, as, when 다 될 것 같아요. He was. 그죠? 근데 영어에서는 이거 없어도 스타팅만 써도 원어민은 알아듣는다고. 아, 그 사람이 시작했구나라고. 그래서 with that 그 작품을 시작하면서 그는 began to use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만? only that 점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create 그의 잠깐 잘라서 올라가겠습니다. his 그만의 독특한 스타일. 스타일이 부릅니까? 아니죠. 불리어지는 거죠. 그래서 which was called 뭐라고 불리우는 점화 또는 전면화라고 불리우는. 그래서 이것도 which was 생략됐다고 보니까 여기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줄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그의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어냈다. 근데 which was called 뭐라고 불리우는 점화라고 불리우는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어내었다. 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in that painting 이 점화 안에서는 점으로 그려진 그림, 점화 he filled 채워넣다. 뭐를 big canvas 아주 큰 캔버스를 캔버스는 그림 그리는 그 천으로 만든 큰 도화지인데 종이가 아니고 이제 가죽 같은 걸로 이제 씌워놓은 그런 판을 이야기합니다. 큰 캔버스를 뭘로 채웠냐면 countless dots 셀 수 없이 셀 수 없는이잖아요. countless니까. 그럼 이거 많다는 뜻이에요? 적다는 뜻이에요?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셀 수 없이 많은 점을로 캠퍼스를 채워넣었다. fill A를 with B, B로 채워넣답니다. 그래서 most of these paintings, 그래서 그의 이러한 대부분의 작품들은 were in 어떤 톤으로 그려졌다? 그만의 독특한 파란 색깔 톤 안에 있다는 것이니까 톤으로 그렇게 파란 색깔 톤으로 그려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블루톤은요. And they are, they were 자 여기 복수니까요. And they were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죠. Represented 보여지죠. 대표되죠. 해당되죠. 뭘로? The color of the sea near his home. 그의 집 근방에 있는 바다의 색깔을 대표하는 것이 되죠. Which represent 이제 대표하는 걸로. 제가 방금 대표된다고 했나요? 대표하다로 정정하겠습니다. And they represented. 무엇을 대표한다? 색깔 of the sea near his hometown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까지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참고 작품으로 보시고요. 자, 그래서 김환기 작가가 결국에는 이제 passed away, 이제 병을 얻어서 뭐 여러 가지 너무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혹사를 하신 것 같아요. 스스로 좀 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도 본인이 큰 병을 앓게 되었을 때 돌아가시기 전에 인터뷰에서 또는 지인에게 내가 너무 내 몸을 돌보지 않고서 그림만 그린 것 같다라는 말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도 좀 아쉽습니다. 이런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본인의 몸을 혹사시켜 가면서까지 이렇게까지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건데 조금 더 오래 사시면 더 좋은 작품들을 많이 만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렇게 한 곳에 빠져드는 열정을 보이지 않았다면 훌륭한 작품이 안 나왔을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좀 뭐랄까 그죠? 그렇게까지 안 그리셨으면 그런 유명한 작품이 안 나왔을 것 같기도 하지 않나요? 그죠? 돌아가면서는 그런 작품이 안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어떻게 내가 진짜 내 삶을 정말로 불태울 만큼 열심히 할 것이냐 또 내 건강도 챙기고 내 행복도 챙길 것이냐 그런 밸런스를 좀 맞추는 삶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나와서 수업을 하면서 자, 그래서 1974년도에 이제 뉴욕에서 김한기 작가가 돌아가신 겁니다.
throughout his entire life, 우리 throughout 하면 기간 동안에 내내 우리 단어장에도 있었죠. 그의 평생 동안에 그의 예술적 열정은 never grew old. 그렇죠. grow 다음에는 형사 씁니다. 그래서 old 자랐더니 늙었죠. 그건 누굽니까? 주어죠. 자기 자신. 그러니까 주어를 설명해주는 뭐 become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비동사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목적어라고 하지 않고 이걸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사 다음에 쓰는 친구들요. 왜냐면은 이거는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니까. 그래서 이 feel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 느꼈더니 뭐가 되었다? 내가 된 거잖아요. 내가 느낀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뭐 하게 나이가 들게 자랐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형용사를 써준다. 그래서 영어적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은 3학년 자습종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죠. 네, 그래서 뭐 내가 뭐 못할 말 했나요? 네. 그래서 그러고 네, 채팅창에서 너무 괴로워해서 이 나중에 따로 듣는 친구들은 갑자기 왜 그러나 하겠네. 채팅창은 아마 녹화가 안 될걸요 아마. 네. 이게 그게 아니라 아프리카가 아니어가지고 네. Never grew old. 네. 늙지도 않고 그의 열정은 늙지도 않고 and 그리고 became weak. 약해지지도 않았습니다. Almost half a century. 거의 이 반세기 즉 50년이 has passed.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아니죠? 네. has passed. 지나갔습니다. Since 뭐 이래로 그의 죽음 이래로 거의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술은 여전히 뭐하다? 높게 respected 뭐 받고 있습니다. 네, 칭송 또는 존경 받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meanwhile 그동안에 그의 life story 이야기가 그의 삶의 이야기가 한편으로는 그의 삶의 이야기가 help us 우리로 하여금 도움을 주는데 help 다음에 쓰는 동사 원형 쓸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합니까? 깨닫는 것을 돕다. 다시 help는 다른 동사랑 결합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적어 써주시고요. 여기 자리에다가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 쓸 수 있습니다. ing는 안 씁니다. 뭐 하는 것을 돕다 할 때 동사 ing 형태는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cannot help ing 같이 어쩔 수 없다라는 표현이 있을 때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중복되는 모양인데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규칙을 만들어 갖고 잘라 가지고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help 다음에 쓰는 동사는 투부정사나 뭐만 쓴다? 동사 원형만 쓴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깨닫도록 도움을 줍니다.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깨닫는데 도움을 줍니다. 깨닫도록 도움을 줍니다. 누가? 우리가. 그다음 뭐를 그렇죠? 목적어 자리에 how 씁니다. How important it is.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접 의문문으로 쓰였죠. How important it is.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직접 의문문으로 하면 뭡니까? How important is it? 여러분들 좀 더 쉬운 문장 구조를 설명드리자면 How much is it? 그거랑 똑같은 문장 구조예요. 그거 얼마입니까? 여기는 How important is it?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문장 구조인데 이거를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주면서 how important 그대로 놔두고 is it을 바꿨어요. it is 하고 문장 끝나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데 도움을 줍니다. 근데 투부정사 남아있으면 이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되죠. 투부정사 남아있을 때는 문장 끝나야 되는데 투부정사 남아있을 때는 내가 해석하면 안 되는 걸 해석했더라. 근데 여기서 의미 없는 거 뭐 있어요? 의미 없을 수 있는 거.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이시죠. 자, 간접 부분이든 직접 부분이든 여기 쓰는 있는 주어가 맞습니다. 이 가운데 문장 안에 있으니까 가짜 목적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친구 있는데 아닙니다. 가짜 주어입니다. 이거는 이제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주어 동사 위치를 바꾸어 놓은 거기 때문에 위치를 바꿔도 얘는 주어는 그대로다. 하지만 가짜 주어다. 그럼 진짜 주어는 누가? 얘가 진짜 주어다. 주어가 길기 때문에 뭐 했다? 뒤로 뺐다. 비워둘 수 없으니까 의미 없는 it을 채워놓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다시 리방해야 되는 타이밍이 오고 있어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리방하고 선생님 딱 3분만 쉬고 네, 다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To be true to 그리고 and passionate about our dreams and ideals까지 갖추었는데 여기서는 to be 근데 여기 주어 자리에 쓰이는 to 부정사니까 어떻게 명사처럼 해석되는 게 맞죠? 그러면 to be true니까 진실되는 것. 여기 화살표가 이렇게 있다고 해서 스토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연결이에요. 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To be 어떻게 되는 거? true 진실되는 것. 근데 뭐가 진실되다는 거야? to 전치사투네요, 그죠? 얘는 to 부정사, 즉 동사의 어미 활용을 위해서 되는 것을 만들어주는 to 부정사고 얘는 진실되긴 되는데 도대체 어디에 진실될 거냐? 속이지 않고 어디에 진실될 거냐? 그러니까 이건 전치사니까 어디에라는 의미가 되겠고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서는 조명 때문에 안 보이나요? To be passionate 어디에 열정적입니까? 요거는 뭐겠어요? 뭐 당연히 전치사겠죠. 그죠? 뭐 어디에 대해서 열정적이냐? 어디에 our dreams 우리의 꿈과 우리의 이상 그죠? 그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진실되는 것 어디에 우리의 꿈과 이상에 진실되는 것 그리고 또 어디에 우리의 꿈과 이상에 대해서 뭐 되는 것 to be passionate 열정적이게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뭐가? 그의 전체 삶의 이야기가. 괜찮겠습니까? 예, 그러면 교과서는 일단 여기까지 끝이 났으니까 5분 정도 쉬는 시간 가지고 예, 이어서 질문 타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조금 이따가 다시 만나겠습니다. 5분 시간 정할까요? 우리 그냥 10시 25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했다 보니까 10시 25분 사라지면 안 돼요. 알겠죠? 특별한 스케줄 없으면 네, 다시 들어와 주십시오. 네, 잠시만요. 일단 요거 영상 종료하고 네,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작년 3월 고2 모의고사 오답률 탑3 문제 세 문제 요번에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미 중심으로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while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분사 구문인데 접속사 살려뒀죠. 헷갈릴까봐. 그래서 여기서는 무엇을 고려해 보면 필요성, 조직과 리더와 가족의 필요성을 고려해 본다면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아주 독특한 특성 중에 하나가 뭐다? 이 포용성이다. 여기서는 요 조직이나 리더나 아니면 가족 이런 거에 독특한 특성을 하나 꼽자면 이 말입니다. 포용성이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 포용성이라는 건 support, 뭐를 지지하니까 everyone ultimately want from their relationship, 그들의 관계로부터 근데 원한다 다음에 뭐 있어야 됩니까? 원한다 다음에 뭐 있어야 됩니까? 목적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포함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요 what 앞에 만약에 뭐가 오면 틀리게 됩니까? 명사가 오면 틀리게 되죠. 명사가 또 있으면 명사 되니까 요거는 명사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니까 명사 올 수 없으니까 요거는 앞에 명사가 없이 one만 쓰는 게 깔끔하고 정확하다. 그래서 이상 없고 요거 빼먹었네. 여기 이제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여기서는 of가 이렇게 one of 앞에 있는 one이 이렇게 스위치 그 다음에 여기는 want의 목적어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꾸밀 수 있는 명사가 와야 되는데 what 자체가 명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어떤 의미 어떻게 뭐뭐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그들의 관계로부터 원하는 것 이렇게 되죠. 그게 바로 뭐다? collaboration. 이 협력을 뭐한다? support.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포용성이 그 중요한 특성인데 왜냐하면 이 포용성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관계로부터 원하는 것, 즉 협력을 support, 지지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지도자와 조직과 가족의 이 주요
대다수가 are still 여전히 뭐를 사용하고 있더라? 오래된 패러다임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더라. 그런데 그건 어떤 오래된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in which니까 어떤 where 요 뒤에 나오는 문장이 요거 안에서 일어난다는 의미네. 한 사람이 어떤 사람 전형적으로 나이가 가장 많거나 가장 교육을 많이 받았거나 아니면 the wealthiest 가장 부유하거나 이런 한 사람이 makes all the decisions 모든 결정을 다 내리고 and their decision 그들의 결정은 지배합니다. with little discussion 뭐 없이 토론 없이 뭐 없이 포용 없이 누구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포용하는 거 없이 토론 없이 그들의 결정이 다 지배해버린다. 어떤 결과를 근데 while it is resulting in 어떤 결과 났습니까? 현재 분사구문 능동적으로 그 결과를 낳죠. 네, 이상 없습니다. exclusivity 뭐를 낳습니까? 배타성이라고 하는 것을 낳으면서 그죠? 다른 사람에 대한 포용 없이 그리고 토론도 없이 그들의 결정이 다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뭐다? 올드 패러다임인데 그런 올드 패러다임의 언어를 여전히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오늘날의 키워드는 뭔데? 오늘날의 키워드는 뭔데? 인클루시비티, 포용성인데 옛날 패러다임의 언어는 즉 베타성이라고 하는 결과를 낳는 그런 토론 없이 모든 것을 다 소수의 사람이 돈 많다고 나이 많다고 지배하는 그런 건 올드 패러다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것이 this person 이 사람이 뭐가 될 수도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베타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가 될 수도 있고 디렉터 감독이나 CEO 최고 경영자나 아니면 시니어 상급의 리더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조직. 그런 경우에는 there's no need 필요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 to present 그들의 아이디어를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 여기 행위의 주체로서 보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 할 필요가 없다. To present their ideas. 그들의 아이디어를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생각되어지니까 in educate 한글로 올해 3월 달 문제랑 거의 유사하죠. 문법 문제 생각되어지다. 한국말로 하면은 부적절하게 그러니까 부사가 와야 될 것 같지만 consider A, B, A가 B라고 그 목적어와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 목적격 보호 자리, 형용사 자리, 목적어는 명사니까 명사 꾸며주는 거는 형용사 해서 4번이 이상이 없다. 근데 수동태 만들다 보니까 목적어 어디 갔어요? 여기에 있어요.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석 어떻게? 그들이 생각되어집니다. 적절하지 않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연구가 보여주는 것은요. 이 베타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베타성이라고 하는 건요. Even with a genius, 천재랑 같이 있다 하더라도요. It's not effective,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as 형용사 as니까 뭐만큼? 이 포용성만큼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자, 콤마 위치 왔습니다. 그러면 뭐만 보면 된다고요? 뒤에 완벽하냐 완벽하지 않느냐 요거 뭐야 이거 올해 3월 고2 모의고사 29번 5번 보기도 콤마 위치였네요. 소름 돋죠. 작년 거 잘 분석했으면 올해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다. 작년에는 어땠나요? 작년에는 여기 위치 다음에 뭐 왔어요? 완벽한 문장 와버렸죠. 그러면 안 된다. 5번 정답. 근데 올해는 어떻게 나왔어요? 위치 다음에 주어 없는 목적어가 없었나? 주어가 없었나? 완벽하지 않은 문장 왔죠? 그래서 올해는 5번이 정답이 아니었고 작년에는 완벽한 문장 왔으니까 여기는 관계 대명사는 주어나 목적어가 없어야 하는데 완벽한 문장 깔아버렸죠? 네, 그래서 틀린 것은 5번. 그러면 이 표현해 줄 수 있는 어떤 거? 이 포용성이라는 걸 포함해 줘야 되니까 관념상의 공간 꾸며줄 수 있는 관계 부사 완벽한 문장 꾸며주는 관계 부사 where 써주면 된다. 너무나도 많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수능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네. 나오면은 선생님한테 큰절 여러 번 해야 되겠죠? 2번은 안 받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되고 들어지고 솔루션, 해결책이 발달하죠. 뭘 통해서? 협력으로 발달. 그리고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런 이 포용성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되겠다. 그죠?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글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복해서 제가 이거 3번째 작년 12월에도 설명드렸고 올해 3월에도 설명드렸고 또 지금 또 설명하고 있으니까 너무 해석 잘 되죠. 그래서 이게 요 정도까지 이런 글에 대한 통달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짧은 시간 안에 또 딱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느낌이 있죠. 왜냐하면 제가 세 번째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입니다. Our brain, 우리의 뇌가 have evolved, 진화했습니다. 뭐 하는 쪽으로? 어떻게 진화합니까? 기억하도록 진화하는 겁니다. 뭐를 예상치 못한 사건을 기억하도록 진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기본적인 생존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to 부정사가 꾸며주죠. ability. perceive, 인지하죠. 뭐를 인지합니까? 원인을 인지하고, 이거 왜 일어났을까? 그 다음에 또 효과, 그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효과를 예상하는 그런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딱 일어났다 하면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살아남죠. 만약에 이 뇌가 predict, 예상합니다. 하나의 사건을 예상을 하는데 근데 경험은 another, 다른 걸 경험해요. 요거 일어나겠지 했는데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일입니까? unusual, 즉 일반적이지 않은, 보통이 아닌 이례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고 will be, 특별히 interesting, 그게 굉장히 뭐처럼 느껴져요? 흥미롭게 느껴지면서 will be encoded accordingly, 그것에 따라서, 요거는 그것에 따라서 부사어가 되겠고 뭐 될 거다? 인코디드, 우리 머릿속에 코딩이 돼서 들어온다, 우리 머릿속에 저장이 된다라고 이해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 잘 기억된다, 예상치 못한 일이 잘 기억이 된다, 그리고 뭔가 이례적인 일이 흥미롭고 그게 우리 머릿속에 잘 들어온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글의 전체적인 주제는 보입니다. 그죠? 이 신경학자이자 이 선생님이신 이 주디스 윌리스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 놀라운 일은 어떤 거, 교실 안에서 뭔가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teaching, 가르치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떤 측면에 있어서 with brain stimulation in mind, with something in mind 하면 무언가를 염두에 두고서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는 뭐를 마음속에다가 염두에 둡니까? 뇌 자극적인 측면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가르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뭐라고요? 교실에서 서프라이즈, 깜짝 놀라게 만드는 거랍니다. 만약에 학생이 exposed to, 어디에 노출됩니까? 새로운 경험에, 무엇을 통해서? demonstrations, 뭐 시험이나 아니면 설명이나 뭔가를 보여주는, 실제로 나와서 실습을 해주는 시범, 이런 거를 통해서 새로운 경험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노출이 된다면, 아니면 또 무엇을 통해서 예상치 못한 열정, 누구의? 선생님이나 동료의 예상치 못한 열정, 그게 바로 무슨 뜻이에요? surprise죠. 그렇게 된다면 they will be much more likely to connect with information that follow, 그 뒤에 나오는 정보에 좀 더 어떻게 하려고? 연결하려고. 정보와 연결한다는 게 뭡니까?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의미죠. 더욱더 잘 배워진다, 안 배워진다? 잘 배워진다. 자, 지금 2페이지 읽었는데 글의 방향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Willis has written that, 윌리스가 뭐라고 썼냐면요, 활발한 발견을 좀 촉진하는 것은 in classroom. 자, 활발한 발견을 촉진하는 게 뭡니까? 공부 잘 일어나도록 하는 거라는 겁니다. In the classroom, allow students to interact with the new information. 새로운 정보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뭐 하면서 그 지식을 어떻게 옮깁니까? 작동 기억을 넘어서서 뭐 될 수 있도록? to be, 처리될 수 있도록. 어디에서? 전두엽에서. 그죠? 근데 그것은 어디에 헌신합니까? to advanced, 발전된 인지적 기능이죠. 발전된 인지적 기능이 뭡니까? 머리가 똑똑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데 전념하고 헌신되는 이 전두엽에서의 정보가 처리될 수 있도록 그것을 옮겨가는 거죠. 이거는 선생님이 전에 정보 처리 이론을 설명드리면서 기본적으로 작동 기억, 우리가 눈을 통해 갖고 코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가 작동 기억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가만히 놔두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망각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리돼야 되죠. 처리되면 어디로? 쇼텀 메모리, 롱텀 메모리, 이렇게 처리되죠. 그게 바로 이 전두엽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좀 더 고차원적인 뭔가 기능이 일어난다, 학습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관념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디까지요? 전두엽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옮겨가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학습의 전략이고 공부가 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요, set us up for learning,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by 뭐함으로써? directing attention, 주의를 끌고 또 자극을 제공하는 거죠. 말하고
발전시키는데 자극을 제공하는 거죠. perceptual system, 즉 인지적 체계에 대해서 발달을 시키기 위해서, 즉 이게 뭡니까? 공부가 더 잘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자극을 제공한다든지, 또는 학생들의 어떤 호기심 있고 또 탐구심이 넘치는 그런 활동들을 좀 어떻게 그런 행동들을 좀 충족시켜 줌으로써 학습이 좀 더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것은 뭐다? 새로운 것을 향한 호감 또는 선호, 이것이 우리가 학습이 더 잘 일어날 수 있게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0번입니다. 자, at the University of Iowa, 아이오와 대학에서 학생들이 이런 것도 보십시오. were shown이죠. 보여지다니까.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간단하게 뭘 봤냐면 숫자를 봤습니다. 어떤 숫자? They had to memorize. 기억해야만 하는 숫자죠. Then they were 제공받습니다. 선택 of either fruit salad or chocolate cake. 초콜릿 케이크나 과일 중에 하나를 고르도록 선택을 받습니다.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when the 숫자가 학생들이 기억해야 되는 숫자가 얼마일 때? 7자리 숫자일 때 63%의 학생이 chose the cake, 케이크를 선택을 합니다. When the number they were asked to remember,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 숫자가 뭐일 때? just two digit, 두 자리일 때는, 그러나 59%가 up to 4는 choose랑 똑같다고 했죠. 그래서 선택하다, 샐러드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7자리 외우라고 하니까 초콜릿 케이크 고르고, 두 자리 외우라고 하니까 샐러드를 고르더라. 그럼 요거 두 개를 분리해 놓고 이제 그 다음 봅니다. Our reflective brain, 우리의 뭔가 심사숙고하는 뇌는 know that 과일 샐러드가 몸에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reflexive brain, 아주 반사적이고 본능적인 그런 뇌는 부드럽고 살찌우는 초콜릿을 원합니다. 자, 그러면 7자리 숫자를 외울 때는 초콜릿을 고르고, 그 다음에 두 자리를 외우러 갈 때는 샐러드를 고른다고 했습니다. 그거 하나의 팩트와 또 하나의 팩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사숙고하는 뇌는 과일 샐러드가 몸에 좋다는 것을 알고 있고, 리플렉시브 브레인은 초콜릿 케이크를 좋아합니다. 그럼 이 두 개의 팩트를 어떻게 하는 거? 연결하는 게 이 글의 과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하라는 거죠. 한국어를 영어로 옮기는 것이 끝이 아니라 또 이 논리상 A 블럭과 B 블럭을 연결할 수 있는 그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그냥 단순히 구글 번역기처럼 번역하는 것이 우리의 주 목적이, 영어 공부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려 봅니다. 설명 이제 두 개에 대한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얘랑 연결해야 되겠죠. 리플렉시브 브레인이 바빠요. busy 하면 뭐뭐 하느라 바쁘다죠. 뭐 하느라 바쁩니까? figuring, 생각하느라 바빠요. something else out, like trying to remember 7-digit number, 7자리 숫자 같은 거를 외우는 거라. 이 reflexive brain은 뭐 하는 데라고 reflective brain은 심사숙고하는 데니까 뭐 하는 데라고 했습니까? 과일 샐러드가 몸에 좋다라는 걸 알아. 근데 얘가 바빠요. 그 사이에 그때 impulse, 충동이 can easily win, 올라와가지고 이깁니다. 자, 우리의 심사숙고하는 애가 바빠요. 정신이 없어요. 숫자 7개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올라와요? 충동이 올라와요. 얘가 쉽게 이깁니다. 아마도 충동과 리플렉티브, 심사숙고하는 애가 싸우는 것 같아요. 충동의 반대말은 역시나 우리가 뭐 이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성과 욕구, 욕망, 이게 충돌을 하는데, 이성은 뭐니까? 리플렉티브 브레인이니까, 심사숙고하는 애니까 얘가 계산하느라 바쁜 사이에 쑥 올라온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만약에 we are not thinking too hard about something else, 근데 너무 어려운 거 생각하지 않아요. with only minor distraction, 아주 사소한 그런 방해 정도밖에 되지 않죠. 뭐 같은 것들, memorizing 2digit, 두 자리 숫자 외우는 것 같이 되게 사소한 것들이에요. 그런 걸 한다면은 당연히 우리의 심사숙고하는 애가 안 바빠요. 이성이 제정신입니다. 그러면 이 리플렉티브 시스템이 딱 제정신이니까 몸에 안 좋은 거 딱 들어오면 충동이 딱 올라옵니다. 그러면 얘가 뭐예요? 나 아직 지켜보고 있다. 들어가라. 초콜릿 아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거부하게 되는 겁니까? 감정적인 충동을,
of their reflexive side. 즉 아까 반사적인 거라고 했죠. 그 욕망과 연결된다고 했죠. 근데 이성이 지금 누르고 있으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들어가세요. 네, 안 바쁩니다. 두 자리 외우는 거는 간단하게 외울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정신 있어요. 들어가세요. 그죠? 그러니까 정신 없으면 이성이 정신 없으면 뭐가 올라온다? 욕구가 올라온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이네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실험에 따르면 어떠한 지적 부담은 뇌에 있어서의 지적 부담은 그러니까 지적 부담이라는 거를 여기서 찾았으면 뭐가 있습니까? 지적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7자리 숫자 외우는 것과 같이 되게 부담되는 거라고 하겠죠. 외우는 거, 부담되는 거, 그죠? 근데 어떠한 거, 뭔가 커진 거, 제한되는 거, 다양화된 거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맥락을 봤을 때 좀 더 커진 걸로 보는 게 맞겠죠. 좀 더 커진 지적 부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자리 숫자 외우는 것은 lead to 어디로 이어진다? The reflective side, reflexive 즉 본능의 측면이 어떻게 되더라? 7자리 숫자 외우면 누가 이긴다고? 본능이 이겨요. 그러면 dominant, 지배적인이라는 의미의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숫자가 1, 2, 3, 4, 5가 돼야 되는데 4, 5가 여기 올라와서 혹시 착각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번까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마 끝일 거예요. 끝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말 수업이 여기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우리가 쉬는 시간을 짧게 해가지고 수업은 여기서 마치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이나 궁금한 거 있는 친구 있습니까? 따로는 없나요? 예. 그러면은 혹시라도 이거는 선생님이 사실은 원래 작년에 제가 온라인으로 계속 열정이 이글 채널에 올리던 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고 싶어서 이제 나와서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면서 수업을 하게 됐고 또 이렇게 체계화되어서 조금 더 제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귀찮고 여러분도 귀찮고 하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죠?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고 주말에 뭐 일주일 내내 보는데 주말까지 봐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우리가 선생님도 이거 평생 못합니다. 올해가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주말에 이렇게 수업하는 게 어려운 일이 맞거든요. 예,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물 들어왔을 때 노젓자, 열심히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자. 저도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하나라도 더 해보자. 좀 지겨울 수도 있습니다. 좀 영어를 잘하는 친구 입장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수업이기도 하지만 또 기초가 부족한 친구들을 위해서는 네,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는 거니까 좀 괜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괜찮았습니까? 어땠어요? 네, 다행입니다. 예, 이해해 주셔서 고맙고 또 참여해 줘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선생님 혼자 하게 될까 봐 사실은 좀 많이 걱정을 했는데 지금 10명 들어왔거든요. 10명. 10명 들어왔으니까 하고 또 온라인으로 또 볼 친구들 나중에 따로 녹화된 거를 볼 친구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네, 많은 친구들이 공부를 추가로 해주면은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주말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절대로 슬프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하고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